9번 그림은 태평양의 8월의 표층 수온과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 A부터 D를 나타낸 것이다. 해역 A부터 D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자, A는 크로슈 난류죠.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크로슈 난류. 그 다음에 B는 캘리포니아 한류입니다. 한류기 때문에 파란 화살표를 표시했습니다. D도 한류지요. 페루 한류. 그리고 여기 D가 페루 한류고 C는 남극 순환 해류입니다. 남극 순환류. 자, 기억. 해류에 의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에너지량. A. 크로시오 해류는 난류고 B.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송량 당연히 A가 더 많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C에서 표층 해류가 등수원선과 대체로 나란하게 흐른다. 맞지요. 남극 순환류는 편서풍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에서 동쪽으로 거의 위도선과 나란하게 등원선과 나란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D긋. D는 동일 위도의 주변 해수보다 표층 용존 산수량이 많다. D는 한류라고 그랬죠. 한류. 수온이 낮습니다. 주변보다. 그런데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 상태의 산소는 더 잘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용존 산수량이 증가합니다. 여기 등 수온선을 보았을 때 이 D 지점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수온이 실제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인 산소는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표층 용존 산수량이 주변 해수보다 많다. 맞지요? 딕은 맞았습니다. 표층 용존 산수량은 표층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10번 그림은 어느 탐험가가 돛이 달린 범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 항해 경로 일부와 주변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전 세계 표층 해류의 분포도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A는 카나리아 해류죠. 카나리아 해류. 그리고 B는 브라질 해류입니다. B 브라질 해류. 그리고 C는 벵겔라 해류입니다. 여기 벵겔라 해류. 그리고 D는 북적도 해류죠. D는 북적도 해류입니다. 자, 기억. A 해역에서는 카나리아 해류를 이용해서 항해했다. A 해역을 따라 흘러 내려오는 해류가 카나리아 해류이기 때문에 맞았지요. A 해역에서는 카나리아 해류를 이용해서 유럽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서 브라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항해를 한 거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표층 용존 산소량 B해역과 C해역. B해역은 난류가 흐르지요. 적도 쪽에서 따뜻한 해수가 흘러오기 때문에 난류입니다. C는 고위도 쪽에서 올라오는 해류이기 때문에 한류입니다. 그래서 C의 수온이 더 낮지요. 근데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 상태의 산소는 더 잘 녹기 때문에 표층 용존 산소량 C해역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C해역에서 많습니다. 표층 용존 산소량은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D해역에 흐르는 해류, 북적도 해류지요. 북적도 해류는 이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 맞았습니다. 11번 그림 가완하는 각각 북대서양 부근에서 1월의 평균 지상 기온과 표층 해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해역에서는 해수에 침강이 일어난다. A 해역은 그린란드 주변에서 차가워진 해수가 침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침강한 해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를 형성합니다. 1500m에서 4000m 사이를 흐르고 남의 60도까지 흘러가는 북대서양 심층 해류를 형성하는 부분이 바로 A 지점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빙하가 녹은 물이 A 해역으로 흘러들어가면 A 해역의 표층 염분은 높아질 것이다. 빙하가 녹은 물은 담수지요. 그래서 담수가 A 해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A 해역의 표층 염분은 낮아지게 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 해역의 기온이 한 3도 등원선과 9도 등원선 사이 있기 때문에 6도 정도 되지요. 6도 정도 되는데 주변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해류 기역의 영향 때문이다. 기역은 멕시코 만류하고 북대서양 해류가 이어지는 난류지요. 저희도 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난류입니다. 그래서 이 난류 영향을 받아서 B 지점에서는 주위보다 기온이 높게 되는 거 맞았습니다.
다음에 디귿 A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밀도가 낮아지면 해류 기역의 세기는 약해질 것이다. A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기서 침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표층에서 흐르는 이 멕시코 만류라든가 북대서양 해류 이 세기도 약해져서 이곳으로 잘 흘러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침강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 표층 해류도 이쪽으로 잘 흘러오게 되지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면 해수의 침강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류 기역의 세기도 약해질 것이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맞았습니다. 12번 그림 가완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우리나라 동해의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점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표층 뜰개의 위치를, 그리고 화살표는 해류의 평균 이동 방향과 유속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표층 뜰개는 표층에서 떠가지고 해류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시간 간격으로 자신의 위치와 수온 등의 정보를 위성에 전달하는 장비를 표층 뜰개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역 표층 뜰개의 위치를 선으로 연결해 보면 동안난류의 흐름을 추정할 수가 있다. 맞지요? 표층 뜰개는 이 동안난류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표층 뜰개 위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은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안난류의 흐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경 130도 부근에서 동안난류는 나 시기보다 가 시기에 더 높은 위도까지 북상하였다. 가 시기에는 이 동안난류가 동경 130도 경도에서 북의 약 40도 부근까지 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시기에는 똑같이 동경 130도 경도에서 최대로 북상한 높이는 약 북의 38.5도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동안난류는 나 시기보다 가 시기에 더 높은 위도까지 북상하였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 시기의 동안난류의 일부는 A 해역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를 형성하였다. 이 동안난류의 흐름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A 해역 독도 유역에서 이와 같이 시계 반대 방향의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A 해역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이 아니지요. 틀렸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의 소용돌이를 형성하였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13번 그림 가는 북대서양의 표층 용존 산소량 분포를 나는 남대서양 중위도 해역에서 관측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가 그림을 보면은 표층 용존 산소량을 색깔로 표시했는데 색깔이 검을수록 표층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림은 남대서양 중위도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을 나타낸 것인데 표층에서는 대기로부터 직접 산소가 녹아 들어가고 또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가 해조류의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량이 많은데 깊이 들어가면 이제 햇빛이 도달되는 양이 적어서 광합성량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1500m 이상에서는 또 용존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수심 1500m에서부터 4000m 사이에서는 다시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것은 남대서양 해역 중위도에서 조사한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표층 수온은 해역 B보다 해역 A에서 높다라고 그랬는데 해역 B의 색깔은 좀 검지요. 그리고 용존 산소량이 많습니다. A보다. A는 색깔이 밝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적지요. 그래서 표층 용존 산소량은 A보다 B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용존 산소량, 표층 용존 산소량이 많으려면 수온이 낮아야 되죠.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 상태의 산소는 더 잘 녹기 때문에 표층 수온은 B 해역에서 더 낮습니다. 그래서 기억 표층 수온은 해역 B보다
해역 A에서 높다. 맞았습니다. 표층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 산수량은 증가합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해역 C는 그린란드 대륙의 오른쪽 C 해역인데 여기에 담수가 유입되면 북대서양의 남북 간 수온차는 감소할 것이다. C는 그린란드 유역인데 여기서는 그 차가워진 해수가 수심 약 1500m에서부터 4000m 사이로 가라앉아 가지고 북대서양 심층수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의 80도까지 흐르기 때문에 여기 나해역은 남대서양 중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해역을 여기다 표시하면은 요 정도가 됩니다. 여기 1500m부터 4000m에 해당되는 깊이에 여기서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로부터 용존 산소를 공급받아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표층에 용존 산소가 풍부한 해수가 가라앉아 가지고 1500m 이상 가라앉아 가지고 남의 80도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나해역에서 중위도기 때문에 1500m부터 4000m 나해역의 그 깊이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용존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용존 산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티귿 해역 C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침강은 기역 구간 남대서양 중위도 해역에서 기역 구간 1500에서 4000m 요 깊이에서 용존 산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단 디귿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해역 C에 담수가 유입되면은 남대서양의 남북 간 수온차는 감소할 것이다. 해역 C에서 담수가 만약에 유입이 되면은 이곳에서 염분이 낮아져 가지고 해수의 밀도가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침강이 잘 일어나지 않지요. 침강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북대서양 해류가 약해질 겁니다. 이곳에서 침강이 잘 일어나야만 북대서양 해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서 열을 많이 공급할 수가 있겠는데 이 해류 자체의 흐름이 약해지지요. 그러면은 이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수온 차이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니은 해역 C에 담수가 유입되면은 북대서양의 남북 간 수온차는 감소할 것이다가 아니라 커지게 됩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14번 그린 가는 북대서양 표층 순환의 일부를 나는 북의 63도 위도선을 따라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까지 측정한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북의 63도 위도선은 이 빨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세로축이 위도인데 63도 북의 63도 위도선을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각각 동그린란드 해류와 동그린란드 해류는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기 때문에 한류지요. 한류고 북대서양 해류는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해류이기 때문에 난류입니다. 북대서양 해류는 난류. 동그린란드 해류와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뉘어져 나온 해류 중 하나의 표층 수온 분포이다. 나 그림은 북의 63도 빨간 선에 나타나는 경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요 북의 경도가 서경 39도, 경도가 39도 요 지점, 경도가 39도면 요 지점을 경계해 가지고 오른쪽 해역의 수온이 왼쪽 해역보다 수온이 높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수온이 높은 해역은 북대서양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난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수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39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은 동그린란드 해류 영향을 받지요. 이것은 한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온이 이렇게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 B해류는 동그린란드 해류라고 봐야 되겠고 A는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뉘어져 흘러오는 난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경 39도 해역에서는 이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죠. 이 부분이 서경 39도 해역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바로 북대서양 해류에서 올라오는 난류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동그린란드 한류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됩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는 이 부분 이 점선 부분이 바로 조경수역이 됩니다. 북의가 아니고 서경 39도.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A는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뉘어져 나온 해류의 표층 수온 분포이다. 맞다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기 때문에.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조경수역은 경도 서경 27도 부근 해역보다는 경도 서경 39도 부근 해역에서 형성되기 쉽다. 맞았지요? 여기 서경 39도 해역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동그린란드 한류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대서양에서 갈라져 나온 해류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도 39도, 서경 39도 부근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관측기관에서 북태평양,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뉘어져 나온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 동그린란드 해류가 흐르는 해역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린란드 해류가 흐르는 경도 범위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요. 서경 42도 이상에서부터 서경 39도 아주 좁은 범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뉘어져 나온 해류는 서경 39도에서부터 서경 27도까지 이렇게 폭이 넓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뉘어져 나온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 동그린란드 해류가 흐르는 해역보다 넓다. 맞았습니다. 15번 그림 가는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나는 심층 순환을 형성하는 수계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수계 기역과 니은은 각각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 중 하나이다. 남극 중층수는 여기다가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하나는 남극 저층수인데, 남극 저층수가 가장 밀도가 크지요. 남극 저층수는 남극 대륙 주변의 외델해에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아서 아주 밀도가 큰 해류입니다. 가장 밀도가 큰 해류가 남극 저층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보다 밀도가 작지요. 그린란드 해역에서 가라앉아 가지고 수심 1500에서 4000m 사이에 흐르기 때문에 남극 저층수보다는 밀도가 작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래서 A는 북대서양 심층수, 맨 위에 흐르는 해류는 남극 중층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극 중층수라고 했을 때 기역과 니은 중에 밀도가 좀 더 큰 니은이 남극 저층수가 되지요. 그리고 기역은 밀도가 좀 작기 때문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A 순환을 형성하는 수계. A는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북대서양 심층수는 기역이 맞지요. 니은은 남극 저층수라고 그랬습니다. 기역이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 기역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수계 니은은 남극 저층수죠. 남극 저층수에 빙하 녹은물을 섞으면은 염분이 낮아지지요. 같은 부피당 해수 속에 들어있는 염류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염분이 낮아지면 해수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니은에 빙하 녹은물을 섞으면 밀도가 감소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수계 니은이 수계 기역보다 밀도가 높은 것은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 여기 니은 수계는 남극 저층수고 기역은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염분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남극 저층수의 염분이 더 작지요. 염분이 더 작으면 밀도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극 저층수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수온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죠. 수온이 더 낮을수록 밀도는 또한 커집니다. 해수의 밀도는 염분이 높을수록 또 수온은 낮을수록 커지는데, 니은은 기억보다 염분은 비록 낮지만 수온이 더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의 밀도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염분보다는 수온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 반대지요.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이 더 큽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16번 그림 가는 지구 규모의 해수 순환의 일부를 나는 과거 35년간 AB 해역에서의 AB 그린란드 주변 AB 해역에서의 평균 표층 염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이 그림을 보면은 표층수는 하얀색 선으로 표시했고 심층수하고 저층수는 검은색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표층순환이 심층순환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해수에 침강이 일어납니다. 맞지요? 이 부분에서는 차가워진 해수가 수심 1500m에서 4000m 사이로 가라앉아 가지고 북대서양 심층수가 돼서 북대서양 심층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침강이 일어나는 거 맞지요? A하고 B에서는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C 해역에서는 반대로 심층순환이 표층순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 기억, 관측기간 동안 A와 B 해역 모두에서 표층 염분은 감소 추세이다. 나 그래프가 바로 A, B 두 해역에서 염분의 변화를 과거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자료인데, 그래프의 경향을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은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점점 염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감소 추세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침강이, C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아까 맞다고 그랬지요. A하고 B에서는 표층순환이 심층순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침강이 일어나고 있고, C에서는 반대로 심층순환이 표층순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와 같은 추세로 염분이 변하면, 염분이 점점 낮아지면 북대서양 심층수의 침강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A하고 B 지점에서 염분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낮아지면은 해수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죠. 해수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침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강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맞았습니다.